안녕하십니까. 문하나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갔습니다. 막 북적대고 시끄럽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말도 잘 안 들려요. 그렇게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그런 장소에서도요,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했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렇게 시끄러운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 말 들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그게 들립니다. 그쪽 보게 돼요. 그걸 바로 칵테일 효과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서양의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칵테일 파티 막 사람들 막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막 정신 없잖아요. 누군가 저쪽에서 막 얘기를 했으면은 나 얘기하는데 석현이가 말이야 하면 그때 딱 보게 돼 있습니다. 저기 멀리인데도. 그 왜 그럴까요?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은 아니어도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지나칠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지나칠 정도로 나에게 집착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관심을 표하면요. 그게 그렇게 고맙고 그 사람을 절대 잊지 못하고 또 고마워합니다. 어떤 누구든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상대의 이름을 외워서 자주 불러주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습관은요, 부부 관계에서도 그리고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오래된 연인들에서 그런 사이에서도요,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거는 친밀도를 더더욱 이제 견고하게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상대 이름을 불러줘서 손해볼 일은 요만큼도 없다. 하나도 없다. 요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하고 이제 명함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여튼 이름을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어느 순간 한번 또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됐을 때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누구누구 씨 이렇게 하잖아요. 감격합니다. 그 사람 티를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엄청나게 감격하고요. 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 그리고 나에 대한 지나친 관심 때문에 일어나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나를 향한 이 CCTV가 있어요. 조명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연극 무대 보시면은 뭐 주인공이 막 독백할 때 조명이 팍 쏘죠. 혼자만 이게 단독 조명이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제 환하게 느껴 그 사람만 보이게 하는 이런 심리가 바로 조명 효과라고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은 그냥 조명을 팍 쏴가지고요. 다른 사람한테 보이도록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소설을 통해서 이제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연의 달콤한 나의 도시라는 아주 재밌는 소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이제 편집 대행회사 대리로 근무하는 이 평범한 회사원이죠. 31살, 나이가 좀 제법 찼습니다. 은수라는 여주인공인데요. 이 사람 역시 본인의 모습에 너무 이제 집착이 강해가지고 상대를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그러니까 스스로 조명 효과를 막 제대로 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성격을 한번 볼까요? 어느 날 이제 데이트하던 사람이 다쳐가지고 응급차를 급하게 불러가지고 응급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지문이 이렇습니다. 콧물을 훌쩍이면서 고개를 들었다. 어라? 구급대원은 제법 해사한 인상에 콧날에 날렵한 미남자다. 나는 헛기침을 하고 아무렇게나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살그머니 귀 뒤로 넘겼다. 남자친구 아니 뭐 어쨌거나 나와 같이 있는데 이 봉변을 당한 남자 이 급작스럽게 날아온 축구공을 맞고서 기절해서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는 그 긴급 상황에서 나는 이 외간 남자의 외모에 현혹되고 있다. 그 남자하고 또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이제 갈비탕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먹고 나서 후회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후회하느냐? 식당에서 습관적으로 갈비탕에 밥을 말고 그제서야 난 후회가 됐다. 국에만 밥을 퍼먹는 것보다 밥 따로 국 따로 먹는 게 조금이라도 더 조신해 보였을 텐데 입을 조그맣게 오물거리면서 깍두기도 곁들이지 않고 식사를 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스스로가 정상적이고 반듯한 커플에 속해 있다고 여겨질 때 여자는 미묘한 자긍심을 느낀다. 남자들도 그럴까? 밥 먹는데도 뭐 다른 사람들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이 남자하고 이제 뭐 이른바 얘기가 썸 타는 남자인데 썸 타는 남자 또 데이트를 했어요.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다다미 방에 쑥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먼저 훅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당황했죠. 근데 롱부츠를 신고 있었습니다. 롱부츠를 신고 있었는데 지퍼도 또 없어요. 이걸 또 우아하게 벗느라고 뭐 무지하게 또 노력하면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 의식하면서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남자랑 또 진전이 됐습니다. 진전이 돼서 은수가 사는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원룸 빌라로 우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지금
집 상태가 어떻더라? 이 정도면 뭐 조명 효과 거의 환자급 아니겠습니까? 사실 다들 이 정도는 의식하면서 삽니다. 예, 이런 과한 반응은요, 나에게 지나치게 관심이 많고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한테 관심이 많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에서 비롯된 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입고 나가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남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남들이 보고 있어. 제발 다른 사람 좀 신경 좀 써라. 예, 어릴 때부터 숱하게 들었단 말입니다. 말만 보면 뭐 나보다 남이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핵심 주인공은 납니다. 나 자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세상 누구에게도 요만큼의 단점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욕망,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관심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나의 모습에만 집착을 하게 되고요. 뭐 다른 사람 주변을 너무 신경 쓰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골프 방송을 자주 했는데요.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직접 필드에서 선수들 치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막 엄청나게 멀리 나고요. 그 샷 하나하나가 이제 예술이에요. 그렇게 멋있게 치는 선수들도요. 카메라가 탁 바짝 들이대고 재잖아요. 그러면은요. 어유 생크가 나고 뭐 뒷땅에 뭐 탑핑에 뭐 어이없는 실수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유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카메라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신경이 쓰여요. 예. 이것도 뭐겠습니까? 지나치게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스윙을 하면 되는데 그걸 의식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가 나는 거예요. 근데 칵테일 효과가 됐든 조명 효과가 됐든 가장 큰 문제는요. 나를 과대평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가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한 것보다 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일단 나 자신을 합리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더 가꾸고 이것보다는 타인의 시선을 더 강력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난 충분히 우울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나를 더 구속하게 되고요. 나를 또 들들들 볶게 됩니다. 그리고 또 컴플렉스에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어이없는 판단,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멀쩡하다가 이런 거를 그냥 어렵지 않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그 소설 속의 은수만의 얘기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정말 티는 내지 않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정말 치명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깨달아야 될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내 얼굴을 아주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 하나뿐이다. 이걸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요. 나 자신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움직일 수 없는 팩트입니다. 이것만 아시면요. 훨씬 더 자신감 있게 훨씬 더 나 자신을 더 키워가면서 나 스스로 키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커뮤니케이션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잘 알았으면 지금 당장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재밌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